안녕하세요. 1%의 디테일 호민영어. 오늘 9월 6일날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고사 문제에 대해서 총평을 좀 해보는 시간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정말 올해 9월 그 평가에 대해서 이 중요성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죠. 왜 그런지 다들 아실 거예요. 평가원장님이 교체가 되시고 이게 뭐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발로 이제 좀 문제가 있었죠. 이 킬러 문항을 좀 없애라 이렇게 돼서 이제 사실 좀 많이들 현장에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많은 학부모님들 좀 혼란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저도 오늘 9월 모의고사는 되게 중요한 이제 수능을 미리 보게 할 수 있는 단서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총평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시험지는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듣기평가 같은 경우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난이도가 쉬운 걸로 두고, 자, 제가 이제 문제를 좀 풀면서 점수를 이제 하나씩 매겨봤어요. 이 매겨본 점수는 옆에 이렇게 파란색 숫자로 이런 거 1 이런 거 보이죠? 제가 이제 난이도를 상중하로 이제 제가 나누는 방식대로 이제 평가를 해본 건데, 난이도 상은 3점을 주고 중은 2점을 주고 하는 1점을 주는 것. 그러니까 1이 쓰여 있으면 가장 쉬운 거란 얘기겠죠. 자, 그래서 표시한 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8번이나 19번 원래 항상 쉬운 문제죠. 자, 여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제를 푸는데 몇 초 걸리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나 쉽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1점씩 줬고요. 20번 같은 경우 필자 주장하는 바, 원래는 이런 문제가 그렇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밑에 선택지가 이제 한글로 나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얘는 좀 2점을 줬습니다. 좀 보니까 평상시보다 아주 쉽다라는 느낌까지는 들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21번 넘어가 보면 21번도 자 3점이 매겨져 있긴 한데 원래 이거는 이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수준의 문제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문제를 2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내용이 좀 쉽더라고요, 평상시보다. 22번 요지. 자, 이거 보통은 이제 1점 주고 많은 문제인데 이것도 지금 2점 나왔습니다. 좀 이렇게 유형별로 원래 배점이 되던 게 조금 이제 무너지는 느낌이다. 자, 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 기존에 있던 문제들 중에서 너무 쉬운 것에서 변별력을 조금 두고자 한 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 2점 줬고요. 자, 난이도 중이죠. 23번은 주제는 그냥 1점 줬고 너무 쉽고요. 자, 24번이죠. 자, 제목 유형. 전 요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자, 24번은 제가 따로 표시도 했는데 이거는 3점을 줬어요. 자, 제가 원래는 이 제목 유형 같은 경우에 배점 같은 경우도 3점으로 배점되는 경우가 잘 없죠. 그렇기도 하고 그 시험에서 초반부에 이제 이루어지는 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 문제는 원래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이런 겁니다. 제목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작성하고 시험 출제라는 선생님의 어떤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좀 많고요. 거기서 이제 이 문제가 이게 적합성이 이게 확실하게 맞는가, 이런 게 조금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좀 위험한 유형이거든요. 근데 24번 이번에 봤더니 이 문제 자체는, 그러니까 읽는 데는 별 지장은 없어요. 읽는 데는 읽는 난이도로 봤을 때는 1, 2점밖에 안 줄 것 같은데, 여기 밑에 선택지 보면은 웹 베이스드 저널리즘, 자, 1번이 답이기는 한데, 이게 확실하게 답인지 아닌지를 좀 여러 번 생각을 해야 되는, 나머지 부분들도 좀 살펴볼 게 있고, 여기서 좀 시간이 끌렸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를 시험을 볼 때 그 난이도가 어려운 문항의 앞에 배치됐다라는 느낌을 확 받을 때 학생들이 이제 전반적인 그 성적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번 같은 경우 제가 좀 요번 시험에서는 주목을 했고요. 3점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부터 28번까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나 쉬운 문제죠. 여기서 시간이 많이 끌리면 안 됩니다. 전부 1점 줬습니다. 자, 다음 29번. 자, 어법상 틀린 거를 푸는데 저는 이 내용을 다 읽지도 않아요. 이거 보는데 몇 초 걸렸지? 한 3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번 아니다, 2번 아니다, 3번 바로 넘어가가지고 3번까지만 보고 그냥 답이 나왔는데 맞더라고요. 내용도 몰라도 풀 수 있고 너무 좀 쉽게 나왔어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부분이죠. 여기 이제 접속사 when이 있고 이 접속사로 해서 요 접속사 절이 그냥 여기서 딱 끝났죠. 그럼 접속사가 나왔으면은 뒤에 주어동사 절이 나와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realizing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까지 보면은 realizing이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게 인정을 받으려면 얘가 주어가 돼야 되는데 이걸 받아주는 동사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자, realize 하고 명령문으로서 주어 you가 생략된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건데 너무 간단하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1점 줬고요. 별로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자, 30번은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운터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이다 라고 하면 이거 좀 이상하다 하고 바로 4번에서 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5번 가가지고 4번하고 5번 중에서 고민하느라 시간 좀 많이 걸렸을 것 같아서 자, 이 점을 배점을 했습니다. 31번 빈칸 추론이죠. 자, 1점 줬습니다. 너무 답이 좀 쉬웠어요. 자,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읽고 풀었는데 그냥 답이 나오더라고요. 자, 너무 쉬웠습니다. 32번도 마찬가지로 1점으로 배정을 했어요. 전반적인 내용이 어렵지가 않죠. 그냥 쭉 읽어보면은 너무 답이 확연하게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33번은 2점 줬습니다. 33번은 그래도 빈칸 추론 문제가 원래는 가장 어려운 유형에 속하는데 31, 32가 너무 쉬웠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좀 맞추려고 한 거 아닌가. 그 부분이 이제 글 자체는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선택지에서 정답이 4번인데 only one step away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서 틀렸을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아주 가까이 있었다 뭐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은 해석이 잘 되면 사실 1점짜리 문제로 볼 수도 있고 그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보통 헷갈렸을 것 같다. 자, 여기도 지금 보면은 평가원에서도 3점으로 배정을 해놨죠. 근데 3점짜리 답 치고는 좀 쉬웠다. 그래서 2점을 줬습니다. 34번은 그냥 1점 줬어요. 자, 얘는 답이 좀 많이 쉽게 나옵니다. 자, 뭐 내용은 제가 노란색 부분만 읽고 풀어도 그냥 답이 나오더라고요. 3점을 줬는데 이 3점을 굳이 왜 줬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쉬웠습니다. 자, 35번. 자, 1점 줬죠? 이거는 제가 읽어보는데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2번 읽고 그 다음에 3번을 읽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갑자기 이런 말이 왜 나와? 하고 4번을 봤는데 전혀 이어지지가 않아요. 2번 문장과 2번 이후 문장과 4번 이후 문장이 바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3번은 좀 뜬금없는 얘기였다. 자, 그냥 신속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점 줬고요. 36번. 자, 순서별 문제도 항상 조금 어렵죠. 이 유형 자체가 갖는 그냥 난이도가 그냥 원래 있을 수밖에 없다. 태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2점 줬는데,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자,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찬가지로 37번의 순서별 문제 또한 2점을 매겼어요. 36번이나 37번이나 뭐 그냥 거기서 거기였다. 3점짜리로 이렇게 배점을 했지만 3점까지는 아닌 느낌이었다. 자, 평상시보다 좀 쉬웠다. 이렇게 평가하겠어요. 38번은 2점을 줬습니다. 38번 같은 경우는 그냥 글을 읽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아주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그냥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못하고가 이제 그 학생의 어휘력과 독해 숙련도가 그냥 그대로 반영되는 정도, 뭐 고차원적 사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자,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언어 능력과 그 글의 길이 이런 걸 판단하고 2점을 준 겁니다. 자, 39번 같은 경우는 이제 3번이 답이 좀 나왔는데, 이게 3점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요것 또한 예년 같았으면 3점으로 배정이 안 되고 그냥 2점으로 배정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문장 삽입 유형이 아주 뭐 이렇게 태생적으로 쉬운 유형은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3점이지만 저는 2점을 매겨서 이제 중간 난이도다 이렇게 이제 판단합니다. 40번은 너무나 쉬웠죠. 그래서 40번 같은 경우는 요약문은 원래 보통 제가 2점 정도는 매기는 경향이 있는 게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요번에 좀 실망스러울 정도로 많이 쉬웠어요. 아마도 평가원에서도 요번에 이제 수능을 좀 쉽게 내겠다라는 예고편이 아닐까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이 좀 오긴 합니다. 자, 40번은 1점 줬고요. 그리고 이제 41, 42가 조금 문제입니다. 원래는 여기 이제 두 문항, 세트 문항 이게 나왔을 때 글 자체가 이렇게까지 쉬운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표시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눈으로 슬슬슬슬 읽는데 뭐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내용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니까 답이 그냥 바로 나와요. 제목도 나오고 그리고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그 5번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둘 다 1점을 매겼어요. 여기가 만약에 앞에서 시간이 끌려가지고 여기를 못 보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다. 참 많이 억울하는 학생들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좀 하는데 신경을 요번에 수능에 쓰면 41, 42
그리고 이런 장문 독해 같은 경우 다 쉽게 나온다. 요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43에서 45 세트 문항 원래 다 쉽죠. 자, 다 1점 매겼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시험은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똑같이 이제 한번 풀어봤는데 뭐 이렇게 아주 어려운 느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총평 들어가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총평은 제가 분석을 해봤죠. 점수 매긴 대로. 난이도 상중하로 나눴을 때 문항수는 상으로 매기는 게 지금 제가 한 문항밖에 안 뒀어요. 자, 24번 아까 초반부에 있었다. 이것도 사실 좀 2점을 줄까 아니면 3점을 줄까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좀 체감하기에 학생들이 갑자기 좀 이렇게 훅 들어온 느낌 들었다. 그리고 글 자체가 조금 선택지에서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문제 뒀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자, 그 다음에 난이도로 둔 게 이제 9문제입니다. 자, 해당 문항들은 좀 전에 시험지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되고요. 하 문제가 18문제나 되죠. 자, 그러면 상하고 중하고 합쳤을 때 10문제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서 뭐 5개만 맞는다 하더라도 점수 2등급 받는 거는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하 난이도는 틀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총평이에요. 자, 예년에 비해 체감상 난이도가 크게 낮아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체감상 난이도가 크게 낮아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제 낮춘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그 낮은 게 뭐냐? 예년에도 보통 제가 3점으로 매기는 문제들은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보통 2문항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매긴 거 하나까지도 사실은 이거를 정말 킬러 문항이라고 둘 것인지 안 둘 것인지 고민을 했다고 했죠. 실제 이 평가원에서는 이걸 좀 난이도 높은 문항이라고 생각 안 하고 출제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킬러 문항 완전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전반적으로 어땠죠? 아까 원래 아주 쉽던 문제들이 뭐 선택지에서 조금 고민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어휘상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 쉬운 어휘긴 하지만 정확한 뜻을 몰라서 그래서 조금 시간이 끌린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체감상 난이도가 크게 낮아졌다고는 볼 수는 없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죠. 2번 소재면에서 전문적 깊이를 보는 지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원래 수능 문제에서 항상 그런 게 나왔죠. 뭐 철학적으로 엄청 깊이 고민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것을 되게 설명한다거나 사회 체제에 대한 것이나 아주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안 보였죠. 무슨 뭐 사회과학적으로 굉장히 아주 뭐 좀 핫한 학설이랄지 뭐 그런 흔한 것들 선생님들 봤을 때 흔하지만 학생들한테는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깊이 있는 지문이 없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럼 요것 때문에 난이도가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왜 1번처럼 체감 난이도는 크게 낮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3번 때문입니다. 전반적 언어 능력에 대한 평가수는 큰 변화가 없어요. 자, 전반적 언어 능력이라는 건 영어 능력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어휘를 공부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법상의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한 게 아니고 독해 숙련을 위한 이제 어법적인 지식이겠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라는 게 별로 이렇게 변화한 거는 잘 못 느끼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아주 낮아졌다고 볼 수는 없겠다. 그런데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영어 능력이 다 되어 있죠. 그냥 글을 슬슬슬 잘 읽어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소재 면에서 전문적 깊이 보는 지문이 사라졌기 때문에 빠르게 풀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원래부터 1등급 받는 게 별로 큰일이 아니었던 친구들은 왜 이렇게 쉬워졌어?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꼭 최상위권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중하위권 학생들이 훨씬 더 많죠. 그 학생들이 보기에는 체감 난이도는 크게 변한 걸로 못 느낄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어법과 빈칸 추론 유형, 자, 다른 유형들 말고 꼭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래 어느 정도의 난이도는 갖추는 문제들이에요. 원래 이게 한 5년 전이었나요? 그 수능 시험을 봤는데 그 결과를 발표했을 때 오답률 랭킹 1위부터 5위까지가 어법과 빈칸 추론 4문제, 총 5문제가 1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한 적도 있을 정도고 그 이전에도 주로 그러한 경향을 보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난이도가 확연히 하락했는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평가원에서 사실 좀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해서 좀 뭐랄까 눈치를 보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다들 노려보겠죠. 요 킬러 문항이 항상 요런 쪽으로 나왔었는데 여기서 킬러 내는지 안 내는지 보겠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비껴가기 위해서 원래 어렵다라고 느껴졌던 거를 최대한 쉽게 좀 낸 거 아닐까. 자, 그래서 난이도가 확연히 하락했다. 자,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얘기 같은 경우는 크게 낮았다 볼 수 없다라는 거는 이제 중위권 이하 학생들한테 해당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친구들 이제 나머지라고 했을 때 중위권하고 하위권. 자, 하위권이야 뭐 사실 그렇죠. 어렵게 내든 쉽게 내든 모르는 건 마찬가지인 거 인정하죠. 근데 최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위권이다, 영어 실력이 꽤 된다 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능이 그냥 100점 나와요. 이건 100점 나오거나 아니면은 조금 실수해가지고 2문제 정도 틀렸거나 3문제 틀려도 그래도 1등급이죠. 그죠? 자, 뭐 한 3문제 정도 틀린다 하더라도 1등급을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땐 이래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크게 뭐 전에 느끼던 압박감, 약간의 압박감도 이제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기간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를 잠깐만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뭘 해야 될까요? 지금 보니까 소재면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없기 때문에 EBS 연계다 뭘 봐야 되느냐 이런 거는 큰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유형별 학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형별 학습. 그냥 모의고사를 푸는데 이 시험 유형은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좋다. 제가 아까 좀 문제를 푸는데 어떤 부분만 읽고 푼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시험 문제를 빠르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오답을 피하는 방법이.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 학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휘, 어법, 독해 같은 경우 부족한 친구들은 많이 채워야 될 것이고요. 자, 이런 부분만 하면 올해 수능의 1, 2등급 비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보시느라 많이들 수고들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죠. 예년 선배들에 비해서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갑작스럽게 난이도상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한 방향을 어느 정도로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오늘 봤던 9월 모의고사 다시 한번 꼭 학습을 하고 분석을 하고 개별적으로 피드백 받기를 아주 강력히 권고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